네, 들서이테스 다녀 선생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복귀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녹록치는 못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좋았습니다만 국제유가,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하방 압력 키웠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제 설명한 대로 시장이 움직였어요. 우리 두 분 앵커님들 공부 안 하시는 티가 확 나는데 공부 저희가요? 좀 더 열심히 하시고요. 어떤 티가 났습니까? 지금 보면 있는 현상을 읽어요. 네. 우리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지금 고용 지표는 굉장히 좋게 나왔고 네. 마켓머니 펀드는 8,600조 사상 최대 유동성이 넘친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 그렇다면 11월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또한 지금 중동 확전으로 해서 유가가 올라가면 결국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락한 미국 증시를 보면 하락의 이유를 갖다 댄 것이고, 네. 그러면 앞으로 방향성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기사들을 잘 볼 때 공교롭게도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한 그 시점에서는 대부분 주가나 지수는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지수가 미국 지수가 어제 상승 마감하니까 골드만삭스는 S&P 500 12개월 목표 주가를 6,300포인트로 올렸다라는 거를 어제 새벽에 발표했거든요. 결국에는 올리니까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들의 요 농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은 결국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질 자리에서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네. 더욱이 지금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상황인데 향후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까지도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중동의 확전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고용지표 호조로 해서 미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낙관론 갖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9월 제조업 PMI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치 하회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오토론이라든가 리볼빙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 지수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최근 10년 내 최저라는 것. 그렇다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경기 부진, 둔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고점을 돌파할 모멘텀이 무엇인지를 봤으면 좋겠고 이런 요인들로 해서 다우와 나스닥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 마감했어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맥락들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대적으로 이제 양봉 하락을 했지만 양봉이 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미국을 보면 이제 지수는 하락했지만 그동안 낙폭이 컸던 연료 전지, 비철 금속, 그다음에 모처럼 철강이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에서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또한 중동 불안이 나오기 때문에 석유, 비철 금속 이런 쪽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유가와 비철 금속들의 가격은 결국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동의 어떤 전황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유가 동향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서 최근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섹터에서는 장비주들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장비주들이 약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숨고르게 나올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모바일과 IT 소프트웨어, 미디어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3대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이크로가 급등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 에어 프로덕츠라든가 빌라드 파워, 쿠팡도 강세를 보였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라든가 엔비디아, 알버말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버말은 알루미늄 섹터, 비철 금속의 대장인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석유와 비철 금속 주가를 지켜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반면에 비츠라 에너지라든가 넥스트라 에너지, 듀크 에너지, 니콜라, 테슬라, 어도비, 아마존, 애플 섹터들이 약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줬고요. 또 아울러서 테슬라에서 4680 채택됐고 그다음에 배터리 아메리카 행사 이런 것들로 해서 2차 전지가 초강세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리고 원유와 가상화폐, IT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고 반대로 아마존 하락하면서 클라우드라든가 인공지능 섹터들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대마와 바이오테크, 통신, 헬스케어 쪽들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지켜볼 때 주요하게 볼 주식들을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대장인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어제도 설명드렸을 때 직전 고점 131불대를 돌파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 130불대를 돌파했다가 차익 매물 나오는 그런 국면이라면 엔비디아가 131.3불을 돌파 후에 130불을 지지한다면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 기술주들을 반도체주들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만 여기서 매물을 본다면 결국 이제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아울러서 신고가를 경신했던 메타를 보면 1.8% 하락하면서 이제 음봉이 나온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메타 신제품 출시가 다음 주 일정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지속된다면 메타는 584불 지지하는 것 이거를 봐야 된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반등 나왔지만 반대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치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3%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도 10일 날 이슈는 남아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237불을 이탈하느냐 지지하느냐 관건이죠. 237불을 지지한다면 아직까지 로보택시 이슈는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이탈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로보택시에 대한 실망감이 부각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미국 시장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엔비디아와 메타, 테슬라 이렇게 우리가 압축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일본 증시 동향 어땠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고용 지표가 호조 나왔고 그다음에 일본 그 총리가 경기 부양책 지시했다. 이것이 이어지면서 엔화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여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엔화 약세로 해서 지금까지 신고가 경신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엔화 약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빅컷으로 해서 잠시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12월로 연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의 경제 지표는 지금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동의 전쟁으로 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했을 때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로 인해서 조기 금리 인상 단행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지수는 결국에 지금은 어느 정도 고가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휴장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장을 하면 관련한 내용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한 선생과 함께하는 일도양다 오늘 이제 국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뭐 실망감을 먼저 좀 가져서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는 있지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단한 선생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은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망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제 우리 코스피 마감을 보면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지수를 갭상승시키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은 최소
장 마감 시점에서 지수를 끌어올릴 때는 약 4포인트 끌어올렸거든요. 그럼 최소 4포인트 이상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했던 배경들 보면 미국의 고용으로 인해서 경기 연착륙이 지속되고 경기 침체 우려는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한국은행에서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국내 시장은 그렇게 녹록치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국가 가계 기업 부채가 전 세계 3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소비 침체는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이자하고 원금을 갚으면 거기다가 유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면 지금까지 1%의 물가 상승률로 안정적이라고 했던 정부의 통계가 이제 유가 상승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4분기 여전히 기대치보다 하향 전망이 지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분기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1%, 하이닉스가 4%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시장의 서프라이즈보다는 실망감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렇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는 숨고르기 국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제일 크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환율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원화 강세로 해서 1345원대로 마감한 그런 모습이지만 불과 3일 동안에 환율이 약 25원 가까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엔화 역시도 지금 어제는 약세였지만 이제 강세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 원화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일단 수출주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원화 가치가 또 약세로 전환했을 때는 수입 물가가 크게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소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부분이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이 또 4%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천연가스는 반대로 하락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감안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대두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네.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늘리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의 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익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현금화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체 시장 분위기를 봐도, 그러니까 자금 동향을 봐도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근데 단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개인이 이 플러스가 된 게 마이너스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증시 주변 자금 쪽에서 우리가 밝게 네. 제가 이제 오타를 냈는데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4% 이상, 6% 이상 급감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공모 청약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 집나 같은 마켓머니 펀드 자금이 7조 7,500억 유입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0조 원에서 이제 186조 원대를 확인했다라는 것이고, 수익증권 역시도 약 1,500 정도, 1,500억 유입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을 때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그런 인식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CMA 역시도 자금 유입됐다. 그렇다면 이제 단기성 자금인 마켓머니 펀드로의 자금이 7조 7,500억 유입됐다면 장중 변동성에서 하방 경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대기 매수가 형성됐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외국인들은 꼴랑 코스피에서 300억 매수 전환했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800억,
그리고 선물에서도 2,600억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10월 현재 누적 보면 코스피에서는 2,4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1,400억 순매수, 선물에서는 2,900억 순매도예요.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도 재미있는 모습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9시 37분까지는 1,640억 가까이 매도를 보였다가 1시 40분 시점에서 5,700억으로 선물 매수를 확 늘렸어요. 그러다가 장 마감 후에 3시 반부터 이제 마감해서 또다시 2,600억 정도로 매수를 감소시켰다라는 거죠. 그럼 대략적으로 약 3천억 이상을 매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3천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오늘 낙폭은 작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라면 어제 상승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네. 우리가 대밀림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박스권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증시 주변 자금에서 단기성 자금 유입했던 거 MMF와 CMA 이쪽을 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거래대금을 보면 이제 코스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코스닥은 평상 5조 5천억 미만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한번 상승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전략을 통해서는 조정을 좀 염두에 두면서 어떤 섹터에 그래도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지를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좀 제시해 주시죠. 어제 오후에 중국이 경기 회복 패키지 정책을 오늘 발표한다고 해서 네. 관련주들이 어제 오후장에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 중국의 경제정책 회복 패키지 했을 때 뭐 화장품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중국 상장기업이나 이런 쪽들이 또 매기가 지속될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장 큰 부분은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동안 상승 후에 숨고르기 들어갔던 제약바이오 섹터들 가령 ADC라든가 면역 항암제라든가 그다음에 요 전시에 참석해서 발표하는 기업들 주가 매수가 유입될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제 숨고르기 했던 STO 관련주들 오늘 서울 핀테크 위크 2024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자 이런 것들이 소규명 나왔기 때문에 STO 관련주 우리가 보자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오늘 역시도 어제 2차 전지 섹터가 급등이 나와서 부담스럽지만 네. 여전히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화장품, 그리고 증권형 토큰, STO 관련 이런 쪽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화장품과 STO 섹터 네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목해야 할 종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7일과 4일에 제시해 주셨던 두 종목을 한번 좀 리뷰를 해볼게요. KNS와 이스트소프트 말씀해 주셨고 와, 주가가 일단 KNX는 두 자리네요, 상승률이. 어제는 이제 우리가 4680을 집중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두 자리이지만 소형주 맥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컸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대형주 맥락의 대주전자 재료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주전자 같은 경우 역시 목표가를 유지해야 되고 KNS도 마찬가지거든요. 4680 이슈는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목표 주가를 19,500원에서 21,000원까지 이제 봤는데 17,800원을 지지한다면 KNS 같은 경우는 21,5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17,800원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섹터가 낙폭이 제일 컸고 오픈 AI 기업 가치가 200조 원을 넘고 그래도 각국에서 이쪽 챗 GPT라든가 인공지능 투자를 확대한다. 바닥이다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가격 하단까지 왔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했던 1차적으로 15,700원에서
16,700원. 여기까지는 목표가를 도전해보자. 이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핫 이슈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다양한 이슈 가운데서 어떤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까요?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예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역인데 네. 일단 여기 참석해서 발표를 하는 게 뭐 유한양행도 있고 알테오젠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FDA 승인을 받았던 이슈 남아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이라든가 리가캠이라든가 GI 이노베이션 이런 쪽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간이 작아요. 공격적인 분들은 리가캠을 보고 싶은데 간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GI 이노베이션 한번 노려보자. GI 이노베이션은 어제 단기 바닥권을 확인시켜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12,200원에서 시초가 한번 매수를 해보고 손절은 짧게 가겠습니다. 11,600원 이탈 손절 기준 잡으시고 목표가는 좀 원대하게 14,500원에서 신고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장 핫 이슈 종목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제시해 주시는 종목이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기 때문에 어제가 대주전자 재료였고 오늘의 핫 이슈 종목은 GI 이노베이션 지금 딱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시간은 다니까 종목 특징적인 종목 있으시다면 두 개만 한번 꼽아볼까요? 시간을 보면 이제 핀테크 위크 관련주와 일라이 릴리가 플랫폼 기술이 계약 평가 체결을 했다. 국내 기업과. 그래서 시간 외에서는 STO 관련주들 갤럭시아 SM이라든가 K옥션, 빌리언스 같은 STO 쪽들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릴라이와 플랫폼 기술 평가하면서 이제 펩트론 시간에 상한가거든요. 펩트론은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권리락 효과에서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요 릴리와 플랫폼 기술에서 오늘은 어제 숨고르기 나왔던 비만 관련이죠. 릴리, 펩트론, 블루엠텍, 인벤티젯 이런 쪽으로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중에서 본다면 이제 핀테크 관련, STO 관련주들은 어제 조정을 잘 받아서 소기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집중해 본다면 네. STO 관련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넉넉하게 세 종목씩이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다냐 선생의 1도양단 함께했고요. 딜사이트 S 다냐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